근데 이 문제는요, 대한간호사협회만 막 싸고 돌고, 간호사들 인력 모자란다 하니까, 그럼 간호조무사한테도 뭐 조금만 배우면은 금방 간호사 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말을 해갖고, 그때 의식 있는 간호사들 완전히 뒤로 낮아빠졌어요. 근데 이 문재인이는 그런 기억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의학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입니다만, 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의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이 단기 기억 상실증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골은 문재인 정권 타도입니다. 우리 정은교님께서 우리의 목표 하시면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잘 싸워줘가지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부 쪽에서 또 문바들이 난리를 칠까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지금 이런 판국에서. 왜? 의사들 뭐 면허를 박탈하겠다, 전공의들 시험 전공의들 뭐 이렇게 고소해갖고 더 잡아넣겠다, 붙잡아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주의 정권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지식인에 대한 억압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억압이에요. 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옳은 말이고, 전문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헛방을 치지 않아요. 그런데 삼류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에요, 경제 전문가들도 없고, 홍남기가 정말 주사도 힘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제부총리 됐죠. 유은혜가 교육 전문가입니까? 김현미가 교육 전문가입니까? 김현미가? 네? 거기다가 추미애는 어떻고요? 다 이렇게 삼류들만 모아놓는 건 뭐냐? 이 삼류들이 무식하게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무당이 사람 잡으라고 지금 삼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체주의 정권, 사회주의 좌파 정권은 의사들의 급료를 떨어뜨리는 거, 의사들의 보수를 떨어뜨리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죠. 러시아에서 과학자, 의사, 여자들이 나중에 60%, 70%를 다 차지했어요. 왜? 과학자나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급격하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남자들은 계산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여자들은 전문직에 올라가거나 정당한 직업을 갖기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서 의사라는 직업, 과학자의 여성들이 대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월급하고, 말하자면은 이 고깃간, 그 푸주간에서 발골하는 사람들 월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왜? 여러분, 발골, 뼈 골라내는 거죠. 생선살 바르듯이 이렇게 이 살을 발라내는 거. 똑같은 일이라 이거야. 왜? 우리 인간도 하나의 유물, 즉 그냥 하나의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론적 측면에 있어서 인간을 이렇게 뼈를 뭐 발라서 수술을 하는 거나 소, 돼지 잡는 거나 뭐가 다르냐? 똑같은 살아있는 것들은 유물이다. 즉 물체에 비하는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교는 아편이다. 이것도 사회주의와 또 이 막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종교는 아편이다. 이 종교에서는 유물론에 완전히 척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늘 세상 어디에든지 편재하신다. 보편적으로 계신다. 유니버설하게.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는 것 자체는 즉 반좌파적이다. 그러니까 이 좌파 또 공산주의 뭐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종교 활동을 보장하는 데는 그 어떤 나라도 없죠.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이 제일 치를 떨면서 억압하는 게 파륜궁이라든가 온갖 종교들이에요. 왜 그러냐?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이 종교가 기본이 돼가지고 정권이 늘 넘어갔습니다. 이런 역사에서 중국 공산당이 공포를 갖는 것도 있지만은, 즉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좌파들에 대한 반대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종교, 특정 종교나 이런 거를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 그렇게 고소까지 당하고 울어가면서, 그리고 의사 가운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놓았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 의사 근처에도 또 가보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마 저한테서 저희 집에 있는 또 제가 읽었던 책을 다 뺏어가고 불태우고 또 제가 쓴 책을 제 눈앞에서 불태운다면 바로 그런 심정이었겠죠. 제가 뭐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이문열 선생이 책을요, 한동안에 이른바 이 좌파들이요, 아이가 이제 이문열 선생의 이렇게 이문열 씨의 이렇게 소설책을 들고 가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 이렇게 이 영정처럼 해갖고 가면서 그 책을 다 불태웠어요. 이런 게 바로 좌파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일 걱정했던 게 이 좌파들이 의사 선생님들의 가운을 불태우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들의 면허를 불태우지 않을까, 저 그거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번에 아주 힘들고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승리라는 거는 해밍웨이에 여러분 노인과 바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커다란 물고기하고 사투를 벌여갖고 정말 그 허접한 배에서 노인이 이제 마침내 도달해 왔는데 커다란 물고기의 뼈만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바로 그런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싸워보지 못했던, 제대로 싸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리고 싸우다가 다 이제 손 든 거예요. 그 의학 분업 때도 그렇고 손 바짝 든 거죠. 의사들이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의료 수가에 대해서도 드디어 의사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한 겁니다. 자, 이 의학 분업이 의학 분업이나 또는 또 그 의사들의 뭐 숫자가 부족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의료 수가인 거예요. 저희도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뭐 비싸다 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일반 진료비가 파키스탄보다도 쌉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의학 분업 때 정해진 건데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도 큰 실수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금 적게 내고 그래서 수입을 줄이려고 그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정하는 거에 욕심을 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기보다는 정당하게 말하자면 내가 100원 번다, 10,000원 번다. 옛날에는 의사들 중에 굉장히 부자 된 사람도 많아요. 요즘 의사들 중에 부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의료 수가의 그 문제인데 이걸 정상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라든가 또는 그 의사 쇼핑이라든가 또 매일 그 의원에 출근하시는 이런 이런 분들 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죠. 왜? 저 같은 사람은 1년에 병원에 한 번, 두 번도 갈까 말까 하는데 의료보험료 깨내고 있어요.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맹장 수술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뭐 맹장 수술 뭐 이거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제대로 받지도 못해요. 말하자면 암 같은 거 걸렸을 때도 지금 비싼 암 치료비 때문에 정말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감기는 다 그 푼돈은 의료 그 수가에서 푼돈은 다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데 진짜 필요한 건 해주지 않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도 싱가포르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니스님께서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니스님께 하트를 날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대충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참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의사들이 싸워서 진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의사는 전문직을 갖고 있고 대체 불가한 직업 아닙니까? 근데 그 직업에서도 완전히 쟤네들한테 쥐어맞고 몽둥이 찜질 당해가지고 그냥 깨갱한다. 이러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데 의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저는 희망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송풍님께서 사명감으로 일생을 바치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불쾌감은 남기지 않았나. 절차와 과정 그리고 소통이 있었다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여신 이누님, 이누 여신인가? 네, 네프티스님 새로운 리그로 공부벌레 의사들도 싸우는데 힘을 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 친구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예요.
너무 좋은 친구죠. 근데 이제 이번 의사 파업이나 이런 걸 하고 이제 막 저하고도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참 뭐든지 이렇게 나이스하게 넘어가는 거 좋아하고, 아, 이 정도에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중도에서 뭐 이제 중도 쪽. 그리고 그렇게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자기 그 부인도 대학교에 그 교수고, 근데 이제 사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 교수들 이번에 사표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가 와, 너희 와이프 진짜 잘났다, 응원한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느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 같다. 의사 선생님 입에서 드디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만인의 투쟁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여러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만인의 투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동생님께서 진짜 통합당 답답하다. 이번 판국에 이름이나 바꿀 때냐고요. 제가 볼 때는 최대집이 뭐 이분은 굉장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했고 빨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 풀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일베 뭐 다 별별 얘기 다 있었지만 최대집 씨가 이번에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이 통합당, 이 국민의힘하고 전혀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이 통합당도 통합당이지만 이름 바꾸느라고 너무 바빴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의료 파업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전 참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이 다 통합당을 찍어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 통합당 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갱하고 그러면서 의사들 파업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중도 국민들 눈치나 보고, 국민의 힘은커녕 진짜 국민의 짐이 되는 그런 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오셨구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사 그 파업이 이렇게 어느 정도 완벽한 승리는 아니지만 반쪽의 승리로 나아갔고, 또 의사들에게 일종의 투쟁과 또 의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점에서 하나의 계기가 됐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뭐 나이가 이제 저랑 같으니까 꽤 나이가 있는 친구 아니겠어요? 참 전공의들한테 미안했다. 그 다음에 의대생들에게 미안했다. 우리 선배들이 결국 이렇게 흐물흐물 거리다가 이렇게 벼랑 끝까지 저 어린 것들을 내몰아서 참 미안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국가비 1000조의 벼랑 끝으로, 그 다음에 이 뉴딜 펀드라는 거 지금 문재인이 막 약 팔고 있는데 이거 정말 사기도 보통 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뉴딜 펀드라는 거는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